네, 4번 예제인데요. 4번 예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에 접근하는 다양한 코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실습 코드상에서는 태그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으로 접근을 했어요. p 태그를 다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문서상에 지금 p 태그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를 다 가져온 거예요. EL1이요. 자, EL1이 요 두 개를 다 가져온 겁니다. 엘리먼츠로 들어가는 애들은 배열 같은 형식이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컬렉션이라는 형태인데 배열하고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 돌리면 됩니다. 자, 요게 p 태그 두 개예요. p 태그 두 개예요. 자, i는 0부터 EL1의 길이만큼 반복됩니다. 두 개죠. i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1씩 증가가 되죠. 자, EL1의 i번째에다가 inner HTML로 p 태그 영역 0번, 1번이라고 출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p 태그 영역 보면 여기 p 태그 영역 0번, 1번이라고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요번엔 document.getElements by classname myCLS입니다. 여기 원본 코드를 보면은 myCLS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밑에 있는 h 태그 두 개예요. p 태그 위에 있죠. h2 태그 두 개. 자, 그럼 얘도 아까처럼 이제 배열이에요. 자, 일반적인 포문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데 포 오브문으로 반복될 수도 있죠. 자, EL2가 p 태그 하나, p 태그 또 하나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복 돌면은 요 2가 하나하나의 p 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2.inner html로 .mycls 영역에다가 카운트를 넣어라. 근데 포 오브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2가 몇 번째 건지 알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2가 몇 번째 거인지 알기 위해서는 카운팅을 위한 변수를 하나 따로 가져가야 됐었죠. 자, 요 EL2를 제가 콘솔로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 myCLS 영역 0번째, 1번째라고 출력은 됐고요. 콘솔을 출력해 보면은 HTML 컬렉션 2라고 나오는데요. 두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0번째가 h2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myCLS인 거. 1번째도 h2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myCLS인 거. 확인됐죠? 자, 이번엔 id 값으로 가져옵니다. id 값은 항상 단 하나만 존재하니까 리턴되는 건 단일 객체예요. 즉 반복문이 불필요합니다. my id라고 되어 있는 걸 가져와요. 여기 h1 태그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맨 위에요. 거기다가 샵 my id 영역이라고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맨 위에 표기됐죠. 자, 쿼리 셀렉터 A라는 클래스 안에 B라는 클래스 안에 id가 C인 요소, 이 구조를 충족하는 대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안에 B라는 클래스 안에 id가 C인 요소 여기 있죠. 거기다가 샵 my id 영역이라고 넣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 영역이라고 넣은 거죠. 쿼리 셀렉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요게 CSS 선택자예요. 단지 자바스크립트가
CSS 선택자의 표현 방식을 빌려서 쓰는 것 뿐이지 이러한 CSS가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CSS가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현 방식만 CSS 걸 빌려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제 보시면 CSS 코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CSS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myh3라는 클래스를 갖는 모든 요소입니다. 맨 마지막에 myh3가 3개 있죠? 자, 얘도 반복 돌아요. for each로 이번엔 돌렸습니다. 지금 일반 포문하고요. for of하고 그 다음에 for each하고 배열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골고루 보여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거 쓰고 어떤 건 이거 쓰고 어떤 건 이거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3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 안 하고요. 자, EL5도 console.log로 출력해 볼게요. EL5를 출력을 해봤어요. 이번엔 노드 리스트라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H3 태그로 이렇게 3개가 튀어나오죠.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린 거니까 요 V가 이 태그 하나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태그에다가 myh3 영역이라고 하면서 인덱스 번호 같이 출력해 주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았던 주제가 이 who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제어할 대상. 이 제어할 대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 도큐멘트로 시작한 요 기능들이다. 일단 요거를 먼저 착안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제 중에 가장 중요한 예제가 이거예요. 자, 5번 예제도 일종의 실험이에요. ID 값이요. 그 HTML 문서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사실 CSS는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자, CSS는 ID 값에 대해서 정의하면은 똑같은 아이디를 갖는 요소한테 전부 다 이렇게 색상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요구사항을 넣어볼게요. 세 번째 요소에다가 실행하고 나서 HTML이 실행되고 나서 1초 후에 여기 메시지를 helloworld2라고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자, 쿼리 셀렉터건 document.getElementById건 자바스크립트는 ID 값이 헬로인 요소를 가져오려고 듭니다. 세 번째가 아이디가 헬로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아이디가 똑같은 게 3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제일 첫 번째 걸 가져와요. 그래서 이 코드 실행시키면은 분명히 요구사항은 세 번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게 바뀌어요. 그쵸? 그럼 요구사항은 세 번째 거였으니까 세 번째 거가 아이디 값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네? 그럼 에라 모르겠다 하나 바꾸자. 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글자 색상이 파란색이 아니게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디자인이 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S에서 CSS 셀렉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셀렉터가 스타일 블록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와 CSS 모두 셀렉터를 쓰기 때문에 작성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CSS는 웬만하면 클래스만 써요. 아이디 안 건드려요. CSS는. 우리 수업 예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것저것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웹페이지 작성할 때는 클래스만 쓰세요. CSS는. 자바스크립트는 웬만하면 아이디만 쓰세요. 가끔 자바스크립트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요소를 반복문으로 제어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쓰긴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나서는 자바스크립트는 대체로 아이디만 쓰세요. 이렇게 그냥 영역을 딱 나눠놔야 서로 업무 영역이 침범되질 않아요. 안 그러면은 CSS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집어넣는 과정에서 코드 다 뜯어고치게 돼요. 자, 마지막 내용 이제 아이디 안에 태그 안에 내용 넣기, 이너 HTML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너 HTML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를 의미한다. 요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 예제는요, 다른 데다가 포함시키기가 참 애매해서 그냥 일단원 안에 같이 넣은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인데, 우리가 내장 함수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요 내장 함수는요,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알럿 함수입니다. 확인창을 띄워줘요. 실행해 볼게요. 네. 알럿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메시지를 내용으로 삼는 확인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코드가 다음 줄로 넘어가요.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코드가 다음 줄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컨펌 함수는요, 보시다시피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담고 있는 팝업 창을 띄워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true가 리턴 되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false가 리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누르면 추주라는 변수가 true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추주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if문으로 후속 처리를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확인 누르면 yes라는 팝업 창이 한번 더 뜨게 됩니다. 4번, 5번, 6번 이렇게 3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실험이에요. id 값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맨 처음에 것만 적용을 한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하고 6번은 예제 그대로 실습해서 내용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번 교시는 조금 짧네요. 자, 지금 25분이고요. 세 개니까 예, 조금 러프하게 가죠.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